자, 두 번째, 대본 없는 두 번째 이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재테크 톡 시간으로 소형 아파트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 투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털어놓으시는데요. 저는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리죠. 그 지역에 사고 싶어하는 그 지역이 있다라면 소형 아파트를 고려를 하시라. 정말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소형 아파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소형 아파트 전도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소형 아파트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 있죠.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형 아파트 전도사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소형 아파트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정말 현실적으로 쌉니다. 싸고 빨리 오르고요. 그 왜 싸고 빨리 오르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싸고 빨리 오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구매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구매층이 굉장히 두텁고, 두 번째로는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공사, 이제 건설을 하는 그 시공사 같은 경우 이익을 많이 남겨야겠죠.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어떤 평형에 집중을 할까요? 굉장히 대형 평형이면일수록 그 수익률은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대형평만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이제 중평, 중대형에 사람들은 많은 집중을 하고, 소형도 사고 싶긴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하나의 그 단지를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형 평수는 제일 작죠.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으로도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형 평수의 그 물량이 그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을 지역별로 한번 분석해 보신다면 작은 평형, 25평 이하의 그 평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짓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 짓지를 않는데 1인 가구 계속 늘어나죠. 심지어 국가통계청에서는 2035년까지 1인 가구의 증가율이 퍼센테이지로 기준으로 봤을 때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3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이제 1인 가구죠. 2035년 그러니까 30년까지 인구가 5천만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분의 1인 1,500만 가구가 1인 가구에 살겠죠. 이 디테일한 그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는 대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고 소형 아파트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는 1인 가구에 해당된다는 그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그 소형 아파트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대단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가 관리비가 싸겠죠. 당연하게 평형이 작은 만큼 관리비는 쌉니다. 근데 대단지에 끼어 있는 소형 평수의 관리비는 정말로 매력적으로 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27채 중 26채가 아파트고요. 한 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지금 공실인데요. 공실인데 그 한 달 관리비가 얼마냐면 8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요. 제가 심지어 그 오피스텔은 한 12평 정도가 돼요. 공용으로 치면 12평이고 전용으로 치게 되면 한 7평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8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실평수는 17평이고요. 전용 기준으로 실제 면적,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12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5만 원입니다. 한 3,000세대의 그 대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죠. 이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소유자 입장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덜한데,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혜택, 그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아파트의 편의성과 이 저렴함을 동시에 갖추는 그 소형 아파트, 대단지에 끼어있는 소형 아파트, 그 아파트가 저렴하죠, 관리비가. 두 번째로는 1년에 그런 관리비들이 굉장히 싸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굉장히, 어떤 관리비냐면 도배장판 비용이죠. 도배장판 비용이라든가 법무비라든가 전 월세를 광고를 냈을 때의 그 수수료라든가 굉장히 다방면에 있어서 저렴합니다. 사실 부동산을 굉장히 불로소득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우리 같은 월급쟁이 기준으로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아껴가지고 하나 둘씩 아껴서 그렇게 전략해서 샀던 그런 아파트인 만큼 그렇게 펑펑 쓸 수가 없습니다. 불로소득이라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것마저도 이렇게 저금을 하는 우리 월급쟁이가 그렇습니다. 그 월급쟁이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께 불로소득이다, 야, 아파트 그 불로소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섭한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아까울 때가 많은데요. 다른 타 평형에 비해서 이 소형 평수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매력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저는 사실 솔직하게 27평 중에 26개 아파트 한 채의 오피스텔 중 두 채를 제외를 하고 전부 다 소형 아파트인데요. 24평에서부터 16평, 12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것은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될 텐데요. 6월, 9월 이 두 개를 나눠서 내지 않겠습니까? 소형 아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아진다고 했을 때에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늘려가고 이 매력들을 계속 많이 느끼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일 것 같은데 수익률이 좋죠. 수익률 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빨리 올라가냐면 이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소형 평수가 거의 극소수입니다. 이 시공사 입장으로도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그 평형에 집중할 수가 없죠. 중대형 평수에 집중을 하는 것만큼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적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는 항상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계속 증가를 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는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구매층이 두텁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한 수익률로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수익률도 좋고 일반 월세 수익률도 좋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소형 아파트 매번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구매를 하신다면 실제 살 집이 아니라면 그 투자용이라면 소형 아파트 구매하셔야겠죠. 소형 아파트 여러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소형 아파트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